안녕하세요, 미리봄입니다. 오랜만에 일본어 공부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일본에서 직접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현지에서 일본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일본 언어는 히라가나, 가다카나, 한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제일 어려운 게 한자예요. 한자 공부가 제일 어려운데, 그리고 일본어 공부를 포기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자. 하지만 일본어를 공부를 하려면은 한자를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히라가나로만은 이제 생활은 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한자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본어는 한국처럼 띄어쓰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자를 사용을 안 하면은 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히라가나로 다 그걸 진열을 하면 진짜 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도 일본도 콤마, 점 같은 걸로 좀 띄어쓰기는 아니고 좀 구별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한자를 안 쓰고 히라가나, 가다카나로만 쓴다라고 하면은 좀 알아보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일본에서는 한자를 이렇게 학년별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좀 구별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서점 같은 데 가면은 뭐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한자 공부, 몇 학년 한자 공부 이런 게 좀 문제집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자를 총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뭐 초등학교 1학년 한자, 2학년 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한자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현재 3학년이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도서관이나 뭐 서점에 가면은 3학년이 읽을 수 있는 책 뭐 이런 거를 찾아서 읽거든요. 왜냐면은 그 3학년 뭐 저학년이 읽는 책을 사면은 이제 한자 옆에 후리가나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점점 고학년 어른들이 읽는 책으로 가면은 이제 후리가나가 안 달린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내가 책을 읽었는데 후리가나도 안 달려있고 이 한자를 모르겠어 라고 할 때는 일본은 막 이따만 하는 그 한자 사전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찾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는데 너무 복잡하죠. 네, 아무튼 그렇게 복잡하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한자 얘기로 좀 흘러나왔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공부를 했을 때 히라가나를 읽을 수는 있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한자가 있고 뭐 세로로 이제 된 문장이면은 히라가나가 이렇게 오른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후리가나가 같이 달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히라가나는 읽을 수 있어. 그렇지만 뜻은 모르겠고 이 한자도 뭔지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일본어 처음 공부했을 때부터 이만한 이렇게 국어 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필수였어요. 일본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사전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처럼 한 권씩 줬던 것 같아요.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한 권을 꼭 수업 시작하면은 옆에 놓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걸 찾아보거나 국어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또 퀴즈를 내주시거든요. 이 뜻이 뭔지 찾아봐라 라고 하면 애들이 그냥 사전을 딱 펼쳐가지고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사전을 하나씩 들고 있으면서 공부를 했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그냥 일본어를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이 뜻이 뭔지 모르겠고 다. 그래서 일본에 있었을 때는 일본어 교실이라는 곳을 따로 가긴 했는데 거기서도 무조건 국어 사전이 필요했어요. 근데 국어 사전을 오늘 놓고 갔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국어 사전을 빌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국어 사전을 찾아봐라 라고 유도를 하시거든요. 절대 알려주질 않으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다, 이 뜻을 모르겠다 하면은 국어사전을 펼쳐서 찾곤 했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왜 전자사전도 아닌 책 이따만한 사전으로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 머리가 쥐나겠고 막 때려치고 싶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단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찾아본 만큼 잃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딱 치면은 요즘엔 다 나오잖아요. 근데 쉽게 찾은 만큼 또 잃어버리기 쉽고 여러 번 찾아봐야 되고 하는데, 이제 책 사전으로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기억에 많이 남는 느낌이랄까? 그 사전 책이 지금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 해외 이사를 하면서 그 사전이 들은 박스가 전체가 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찾지를 못해서 그 일본에서 사용했던 이렇게 한자 책 같은 것도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일본 사전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실물 사전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한 게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도 이런 공부 방법도 있다,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참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진짜 기억에는 오래 남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쉽게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보다. 또 국어사전에 보면은 그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그 예문도 또 있어가지고 예문이 또 확실해요. 좀 간단하게 정리돼 있어가지고 또 그거 읽는 것도 괜찮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한 공부법이 무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좋은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